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 우리 머릿속으로 저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첫 시간에 했던 거.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액션을 취한다. 액션. 사람과 사람이죠.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서로 액션을 취하게 되면 너도 권리 의무 주체, 나도 권리 의무 주체.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지죠. 권리 의무 관계가 뭐예요?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 그래 거기서 우리가 행정법은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머리 몸통 다리에서 다리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있었지. 왼쪽 다리가 뭐예요? 1차적 권리구제수단, 오른쪽 다리가 2차적 권리구제수단. 1차적인 게 행정 쟁송제도죠. 네. 그다음 2차적 권리구제수단이 손해전보제도죠.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머리, 몸통, 다리 부분이 바로 행정구제법 파트, 권리구제를 다루는 부분이다. 이게 행정법의 종착점이고 집대성되는 부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행정학이랑 우리랑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구제 파트에서 얘기했던 그 구제제도는 무슨 구제제도예요? 우선 한 대 맞고 구제받는 거예요. 무슨 구제제도? 사후적 구제제도. 사후적 구제제도. 내가 얘 왜 좋아하는지 알아? 어? 아직도 애기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네. 뭔가 생각했는데 안 떠올랐을 때 그거가 떠오르게 됐을 때 그거를 되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그 마인드 버리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 엄마 이건 뭐야? 근데 이거 아니야. 근데 맞추면 막 좋아하잖아. 예, 그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 지겨워.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사람 지겨워서 죽어요. 사전적 구제제도라는 것도 있겠죠. 사전적 구제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의해서 나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그래 이미 침해됐으니까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한 싸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사전적 권리구제제도가 바로 행정절차제도인 거예요. 행정절차제도. 예,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행정절차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뭐 대외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 뭐 투명성, 공정성 뭐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잖아, 그치? 이거는 주관식에도 안 써요, 이런 거. 그냥 좋은 말, 그냥 좋은 말, 그죠? 그거보다 밑에 보면은 사전적 권리구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된다. 예,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근데 절차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버리게 되면 뭐 일을 진척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신속한 행정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전적 구제제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옵니다. 예, 법적 근거. 예, 항상 헌법상에 우리 절차의 근거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사전 영장주의 원칙이든 여기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이든 전부 다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규정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12조 1항 3항 여기서 찾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행정절차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일반법에 우리 공법이랑 사법 비교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 공법관계에는 절차법규가 적용되고 사법관계에는 절차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엔 절차법규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행정절차법이 된다. 행정절차법. 민원처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올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요. 이 민원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불복 절차로서 의미가 상당히 근데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법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우선 알고 계시고, 그 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7급 준비하시는 분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 지난번에 상담한 사람들 말고 상담 안 한 사람들 상담 좀 할까 오늘?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상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오른쪽 왼쪽 그 어느 정도 좀 이해되나 지금 문제풀이 따라오는 거.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는 좀 알겠나? 어때? 그때 상담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그
우리 하루에 1시간씩 하는 베이직 문제풀이가 있어. 문제풀이가. 다시는 안 할 거거든. 너무 힘들어. 너무 죽을 것 같아, 진짜. 이게 고정시켜 놓고 계속 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제가 내용의 완성도는 거의 완벽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또 강의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인강으로 학생들을 안내하라고 했거든, 직원들한테는. 그래서, 하프를 들어오거나 그것을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한 개씩 내가 열어 들었었잖아. 그쵸? 그게 엄청 도움이 돼요. 근데, 제발 인강은 사용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인강을 사용하지 마세요. 인강은 본인한테 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집중해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냥 앉아있는 게 최선이거든요. 앉아있는 게. 예, 그래서 좀 여러가지 얘기를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제 뭐 궁금한 것들도 좀 생길 테고, 예, 그런 고민이 좀 드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또 얘기합시다. 행정절차법, 예, 3조 1항입니다. 3조 1항. 3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일반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일반법은 특별법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른 개별법들에도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개별법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무슨 법? 특별법.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법? 일반법. 그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이 법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보충적으로 이 법을 적용시킨다. 예, 그래서 얘가 일반법이 된다. 예, 내용은 5개 있었죠? 5개 뭐뭐뭐 있었어? 예, 신입 처지에. 아이씨, 앙반들 씨. 입 벌려 빨리. 뭐 있어? 행정조차법에 뭐 있어? 입 다 벌릴 때까지나 수업 안 해. 행정조차법에 5개. 뭐가 있다? 다 안 불렀어. 다시 행정조차법에 뭐가 있다고 5개가? 신입 처지라고 해. 뭘 또 신고 그래 해. 그냥 신입 처지만 기억나면 문제는 풀려. 우리 사상 누각을 만들자고. 사상 누각을 그렇게 만들고 그냥 유지만 하면 돼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신입 처지. 그리고 3조 1항. 3조 1항은 기억해놔요. 3조 1항은 행정절차법, 예, 본인이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3조 1항에 나는 일반법이다 라고 한 다음에 3조 2항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3조 2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배제 규정이 있어요. 배제 규정이 3조 1항에는 나를 적용시켜라. 난 일반법이다. 3조 2항에는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적용하지 마라. 라는 배제 규정이 3조 2항에 바로 따라 붙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또 뒤에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예, 3조 2항에는 배제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처분 절차가 당연히 그 중심이 된다고 했죠. 신입 처지에서 중요한 거는 처입니다. 예, 신고라는 거, 그 다음에 입법 예고라는 거, 뭐 행정 지도라는 거, 행정 예고라는 거, 이런 거는 이미 정해진 행위 형식이야. 이미 정해진 행위 형식인데 중간에 세 번째 있는 처분 절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처분성 어떻게 판단했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처분이고 이런 건 또 처분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처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처분으로 인정이 되면 있잖아. 인정이 되면 이거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신입 처지에서 처분 절차 이 부분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값이다. 여긴 변수값이야.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행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변수값인 거예요. 예, 항상 판단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의 효력,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위법성의 정도 얘기하는 거지. 위법성의 정도. 절차 하자가 있으면 여러분 무효사유일까요? 취소사유일까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생각하시고요. 뭐였죠? 중대, 명백성설이죠. 예, 중대하고도 명백해야지 무효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무효사유야. 무효가 아니면 취소사유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중대한데 안 명백하면 뭐야? 그러면 중대 안 한데 명백하면, 그러면 중대도 안 하고 명백도 안 하면 그것이 취소죠. 적법이 아닙니다. 이런 거 갖고도 장난친단 말이야. 이미 1단계 위법 전체 깔아놓고 2단계 위법성의 정도는 이렇게 했는데
위법이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간 건데도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어때? 그러면 막 적법이요 막 이런 애들 있거든. 넌 1초 전에 내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냐? 위법인데 라고 했잖아. 위법인데. 어? 예. 안 그랬어? 안 그랬나? 모르겠다. 네. 엄청 많이 그래. 이거는 그 사람의 주의 능력 정도의 수준이야. 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안 기울이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손해볼 장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얘기하면 다 반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그 내가 또 당신들 선생인데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난 이 사람 저 사람들 뭐 지나가다 쓸데없는 소리 해도 다 호응해줘. 왜? 호응 안 하면 내가 무시하는 줄 알잖아, 사람이. 그쵸? 그리고 우선 내가 생긴 게 사람이 좀 어떻게 처음 봤어? 뭐라고 느꼈어? 싸가지 없다고 느꼈지? 그치? 안 그랬어? 다 그렇게 봐요. 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어. 날라리로 느끼거나 아니면 싸가지 없다. 요즘은 좀 뚱뚱해져가지고 좀 그 날라리 느낌은 잘 안 날 거야. 살 빠지면 날라리 느낌 좀 많이 나거든. 좋은 인상이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호응을 열심히 해줘야 돼. 호응 할 거 안 할 거야? 며칠 남았다고 호응을 안 해. 호응 안 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무효가 취소가. 근데 이건 있잖아. 이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고 판례는 입장을 제시 안 했어. 근데 결론은 똑같아 다. 무슨 말이냐면 중대가 깨질까 명백이 깨질까? 무슨 소리야? 그럼 이미 뭔가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네. 무효야 취소야? 취소야? 그렇구나. 그럼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중대가 깨진 거야 명백이 깨진 거야 다 깨진 거야? 명백이 깨진 거야? 그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교수님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해. 그러면 중대가 깨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 그걸 볼 수도 있어. 둘 다 깨진다고 볼 수도 있어. 첫 번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내용상 중대성, 외관상 명백성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용상 그것이 아주 중대한 위법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처분의 근거법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실체법이잖아. 그 처분의 근거법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체법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꼭 찔렀냐 이거야. 그게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내용상 위법이면 그냥 중대한 위법이라고 봐. 그리고 내용상 위법이 아니면 그냥 중대하지 않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들 그냥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절차의 위법은 내용의 위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건 명백한 위법은 맞는데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명백은 왜 명백을 인정한 거야? 이유 제시를 안 했다 하게 되면 통지서가 왔는데 절거하라. 이 새끼 건방지게 네 글자로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좀 존댓말로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유가 없네. 이유가 제시가 안 돼 있으면 이유 제시가 없는 건 명백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한 위법은 맞는데 내용의 위법이 아니니까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쪽이 좀 더 많아. 한 60%? 예, 이쪽이 좀 더 많아. 그 다음에 거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셔. 이건 명백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명백한 위법이 아니라는 건 그래, 이유 제시를 안 한 거가 바로 눈에 띄는 건 맞다. 누가 봐도 안 한 건 안 한 거잖아. 근데 그것이 위법으로 연결되는지가 명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명백하다는 것은 당해 처분이 위법이라는 게 명백한지를 말하는 거지, 다른 게 명백한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위법인지는 명백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유 제시를 안 한 게 명백해야 된다? 누가 그걸 물어봤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위법인지가 명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러면 어때? 이유 제시를 했거든? 이유 제시를 할 때는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시는 했는데 뭔가 좀 미흡해. 그러면 그것도 위법이 되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위법이 되면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명백해요? 몇 글자가 더 써 있어야지 안 위법하고 적법한 거고, 몇 글자가 좀 부족해야지 위법한 거고, 이렇게 되냔 말이야. 안 명백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대한지 명백한지 뭐 다수의 분들은 이게 중대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판례는 왜 취소 사유인지 말은 안 했지만 결론은 모두 다 같이 취소 사유. 100%. 알겠어요? 100%. 행정 절차법상의 절차 흠결을 가지고 위법해졌을 때는 그때는 100% 취소 사유를 봅니다. 결론만 기억해 놓으세요. 결론만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하자의 치유 들어갑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은 위법성의 정도입니다. 하자 치유 우리가 잠깐 언급된 적 있었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논의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자 치유의 사항적 한계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만약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하자 치유 논의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자 치유 논의 앞에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논리적 순서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 순서대로. 여기는 로마자 순서 이런 게 다 논리적 순서예요. 논리적 순서. 네, 하자 치유. 하자 치유는 어떤 거였죠? 어떤 게 하자 치유였었어요? 하자라는 병이 있어. 위법하다라는 처분의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어떤 경우에는 치료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 민간 치료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 그쵸? 그 막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거 민간에서 치료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병원을 안 가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네. 막 인터넷 뒤지면 되게 그럴싸한 거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방법이 나오죠. 그럼 실험합니다. 그럼 먹힙니다. 다 먹혀요. 병원 가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네. 난 의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기에 인간은 판단에 미스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지금 내가 수업하는 것만큼의 집중력도 갖지 않을걸? 나랑 대화할 때 항상 너무 정해진 멘트를 날리잖아. 거기다 내가 돈을 왜 줘야 됩니까? 좀 이상한 놈이죠. 근데 괜찮아요. 네. 예전에 그렇게 괴물로 한번 변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괴물로. 그 괴물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 병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나도 걸려봤기 때문에 건선이라는 병이 있어요. 건선. 건선 뭔지 알아요? 소보루빵병이에요. 소보루빵병. 온몸이 소보루빵으로 변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없어져요. 팔이. 소보루빵처럼 진짜 소보루빵이 요만큼이 올라와요. 소보루빵 높이만큼 있지 한 0.5에서 이 정도가 올라와요. 온몸이 하얗게. 껍질이 하나가 더 생겨요. 무지하게 간지럽고 정말 미칠 정도의 상태가 돼요. 피부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뭐 고친 예가 없습니다. 한의원 가면 되냐? 한의원 가도 뭐 그거 해결될 때까지 한 10몇 년, 20몇 년 걸릴 겁니다. 한 달 만에 해결했죠. 인터넷 보고. 한 달 만에. 그냥 물론 이제 그의 기본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한 달 동안 내 무릎 꿇고 몇 번을 기도했는데 낫게 해달라고. 강의해야 되니까 낫게 해달라고. 햇빛 안 봐서 그래요. 햇빛 안 봐서. 한번 책 쓴다고 옛날에 사당에 있는 연구실에서 그쪽에서 책 쓴다고 한 몇 개월을 밖에 안 나간 거예요. 햇빛을 하나도 안 보니까 책은 완성을 짓고 원고를 넘겼는데 근데 몸은 이렇게 돼버린 거야. 해결했죠. 하자 치유는 뭐야?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너무 심하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초기니까 고친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분의 위법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너무 심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심하다? 중대하다는 얘기죠. 중대하다. 중대한 위법. 심각한 위법. 내용상 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상 하자는 치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자를 치료하는 건데. 그리고 이 하자 치유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좀 그대로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병을 치료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하자 치유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무효인 처분은 뭐예요? 사망한 거잖아요. 사망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자가 치유되었다. 그래서 처분은 적법한 거야 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려버리면 이건 법원이 아예 새로운 처분을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분리 원칙에 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앞에 있는 사항적 한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그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독일에는 다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린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예. 원래 이 하자치유에 대한 우리 처분사유 추가 변경 얘기할 때도 법의 근거가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법의 근거가 없어서 과연 그런 게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나왔었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뭡니까? 소송의 본안 소송 절차지. 본안 소송 절차니까 만약에 근거를 둔다면 실정법상 근거를 둔다면 어느 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겠어? 행정소송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 상황이었겠지.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있었다면 하자의 치유는요. 예, 법에 근거를 둔다면 실정법상 근거는 어디에다 두는 게 맞겠습니까? 행정? 써있잖아. 이 절차법 알겠어요? 네, 절차법에 이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 내시는 분들은 진짜 수준 높은 교수님들이세요. 이런 거 내면은 정말 참 느낌 좋은 문제 이런 거거든. 문제 나중에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아, 이 문제 좋다. 이게 문제를 보면서도 기분이 좋은 문제가 있고 문제를 풀고 내가 답을 맞추면서 아우 쓰레기 막 화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정말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쯤 되면 그냥 답이 다 보일 겁니다. 답이 다. 얼마 안 걸려요. 거기까지 걸리는데 2달? 문제풀이 시작해서 2달 정도면 그거 느껴져요. 넌 다 느끼지? 대답 안 기다릴 거야. 다 대답 맨날 늦게 해서. 이제부터 나에게 눈으로 사인을 딱 하자 치웁니다. 행정절차법에 이런 순서야. 인정 여부. 과연 그런 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2번째 인정 범위. 이렇게 들어간다면 인정 여부라는 건 이게 법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뭐 그런 법리를 인정할 텐데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라고요? 행정절차법에 아무 말 없으니까. 행정절차법에 하자치유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 이거야, 없더라. 그럼 과연 이런 거 인정할 수 있을까? 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 학설 판례에 맡겨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번째 학설로 간단 말이야. 학설로 갔어요. 거기 뭐뭐뭐 있어요? 긍정설이 있겠지. 그 다음에 부정설이 있겠지.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이 있어요. 이유 제시를 안 했어. 처분이 위법이야. 위법이고 그에 대해서 내가 취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 나올 거잖아. 취소 판결 나온 다음에 이유 제시를 흠결한 것 때문에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이 됐지? 그러면 기속력 생각해봐요. 얘가 요번엔 이유 제시를 하고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적법 절차대로 처분을 한다면 이거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한 게 맞는 거잖아. 그럼 기속력 위반이 없잖아. 그럼 결국은 똑같은 처분이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나한테 A라는 처분을 했어. 내가 싫어. 근데 딱 보니까 야, 너 이유 제시 안 하는구나. 야, 너 딱 걸렸어.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분을 하고 나서 얘가 3일 뒤에 이유 제시를 나한테 해준 거야. 그건 뭐예요? 사후 보완이라는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위법성 판단 기준 시는 언제야? 처분 시잖아. 그러면 처분 시에는 분명히 이유 제시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 처분은 위법인 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취소 판결을 하면 얘 똑같은 처분 또 할 거라고. 그럼 동일한 처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자의 치유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조금 늦었지만 3일 늦긴 했지만 그것이 하자가 치료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처분을 적법한 걸로 본다면 그럼 내가 소송 제기하겠습니까? 소송 제기 안 하겠죠. 그죠? 그냥 그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는 거야. 왔어. 빨리 해결해. 이제부터 출석을 얘가 관리할 거야. 얘가 관리할 거야. 얘가 알지? 지금 한 거야 그거? 그게 한 거야? 한 거구나. 자기가 통제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한 번 했어. 이게 한 거야. 그게 뭐야? 그래서 좀 이따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딱
아니면 요거라도 이렇게 딱 하고 탁 쏴. 어디까지 얘기니까 까먹었잖아. 그래. 하자 치유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거고, 소송으로 가서 이겨봐야 똑같은 처분이 또 반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자 치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 이런 법리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상대방 국민은 소송 제기 안 하겠죠. 결국은 이 처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자. 왜 굳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굳이 밟으려고 하냐? 왜 똑같은 처분을 두 번씩이 나오게 만들려고 하냐? 그럼 두 번째 처분 나오고 또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행정경제, 소송경제라고 말했죠. 행정경제라는 것은 동일 처분의 반복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경제라는 것은 동일 재판의 반복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처분이 또 나오면 행정경제에 반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경제에 반할 테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방금 전에는 처분이 나한테 침익적인 처분이었어. 침익적인 처분. 아니 좀 지각이 있으면 그런 거 나도 좀 하나 갖다 주고 좀 그런 좀 맛도 좀 있고 사람이 그래야지. 그래서 아까는 침익적인 처분을 했는데 요번에 수익적인 처분을 했다? 근데 경원자 관계야. 이렇게 생각해봐. 난 갑이고 나한테 수익적 처분이 나왔는데 행정청이 이유 제시 안 했어요. 그걸 본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제3자가 있어요. 얘가 소송을 제기한다. 근데 아까랑 똑같아. 3일 뒤에 이유 제시한 겁니다. 3일 뒤에 이유 제시한 거예요. 그럼 얘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만약 이거를 취소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때요? 얼척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나는 가지고 오라는 허가 요건 다 갖춰왔는데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난 열심히 강의했는데 학원의 잘못으로 학생이 안 온다.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해야지. 그치? 네. 난 이 회사에 반기를 들지 못합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는데 행정청 잘못으로 얘가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가 되면 얘가 어처구니 없잖아. 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처분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신뢰하고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뢰보,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하자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든 침익이든 간에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 동일 재판의 반복 방지라는 행정경제, 소송경제에 대한 문제는 공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하자치유라는 논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선요, 하자가 치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3일 뒤에 만약에 저게 이루어졌다면, 사업 보완이 이루어졌다면 그 3일 뒤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상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기준을 막 흔들면 안 되지. 또 방금 전에 뭐 얘기했던 이유 제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처분은 위법이었잖아. 위법이었는데 하자가 치료돼 가지고 적법이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위법한 처분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법한 처분을 해도 나중에 미안하면서 하면은 다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법률적 합성 원칙에 반한다. 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 의견은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경제, 소송경제. 여기서부터 모든 상황은 시작이 된 거예요, 우선은. 알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신뢰보호라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살짝 같이 곁들여서 버무려 먹으시고, 행정경제, 소송경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제한적 근거설은 뭐야? 원칙적으로 위법을 적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료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관없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제한적 긍정설이란 건 뭐라고?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인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시면 나중에 이런 걸 느낄 거야. 제한적 긍정설은 참으로도 당연한 얘기를 해왔던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고 한 그 예외적 되는 상황들 있죠. 그 상황들은 우리가 걱정한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에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대세에 영향이 없는 상황. 원칙적 부정이 예외적 긍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하자치유라는 게 인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 제한적 긍정서를 따라갔어요. 누가? 판례가. 판례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검토. 그럼 우리는 어느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어요? 우리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겠죠. 하자치유를 너무 넓게 인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자치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판단은 다음 단계로 토스.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화할 때도 항상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야. 단계적으로. 우선은 이 문제 해결하자. 여기서 합의 보자. 합의를 봤으면 그걸 바탕으로 한 다음 단계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합의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인간들이랑 회의하면은 이걸 믹싱한다? 이거 답 안 나오거든. 이래버리면 그렇잖아요. 이건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책이 없을 때 에라 모르겠다 일괄타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일괄타결은 진짜 노답일 때 가는 거예요. 노답일 때 완전히 서로 평행선, 완전히 고착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럴 땐 그냥 일괄타결 들어가는 겁니다. 한 놈이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 무릎 잘 꿇는다고 했잖아. 아무 데서 막 꿇는다고. 나한테 2등만 되면은 아무 데서 꿇어. 그치? 남자의 무릎은 언제나 꿇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결혼해달라고 할 때도 무릎 꿇잖아. 그 무릎 안 꿇으면 그것도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무릎으로 이렇게 포복으로 기어가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게 할 수 있지 뭐 원하면. 다 그래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우선 여기까지. 더 이상의 판단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면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제한적 긍정이라고 했잖아. 제한적 긍정이라고 하게 되면 제한 요건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까지야 라는 제한 요건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한 요건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런 제한 요건을 우리가 소극적 요건이라고도 하고 한계라고도 합니다. 한계, 소극적 요건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한계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야. 한계, 두 개, 세 개 그거 아니고 한계 이게 들어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살색. 여기 와가지고 한계 나오는 게 사항적 한계, 그 다음 두 번째 실체상 한계,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상 한계 이렇게 온다는 거지. 사항적 한계는 물적 범위, 즉 객관적 범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항적 한계 이거는 취소 절차라고 했죠. 취소 절차 두 개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취소 그리고 절차. 취소 사유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무효 사유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무효인 처분 경우에 있어서는 하자치유를 인정을 해버리면 법원이 처분을 새롭게 발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발령하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자치유의 목적이 뭔지 생각하시면 돼요. 효력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무효 사유는 효력이 현재 없잖아요. 그건 효력 유지가 아니라 효력 발생입니다. 창설. 새로운 처분 발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F 뭐는 안 된다고? 무효 사유는 안 된다. 무효 사유인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하자는 안 된다 이거요. 얘는 경미한 하자만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경미하자. 경미는 말이 잘 통해요. 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얘는 말이 잘 통하니까 충분히 오빠가 시킨 대로 잘 합니다. 내가 뭐 나쁜 거 시키겠어? 그지? 경미한 하자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민간요법으로. 근데 중대한 하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F 중대한 하자 즉 내용상 하자.
내용상 하자는 하자 치유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사항적 관계에 대한 문제고, 그래야매 여기서 보통이 항상 이런 식이야. 여기서 판례가 제한적 긍정설 이렇게 취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제시한 기준이 있을 거거든. 제한적 긍정설에 다룬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보통 이런 식으로 와요. 실제 상관계 쪽으로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상실은 메인이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권리나 이익에 침해가 없어야 된다. 권익 침해가 없어야 된다. 권익 침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뭐 말하는 거예요? 권리 침해가 방어권 침해죠. 방어권 침해. 방어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든 하자 치유든 다 똑같습니다. 방어권 침해하면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하자 치유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방어권 침해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위에 게 아래 걸 규정 짓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실체상 한계가 시간상 한계 얘를 규정을 짓는 거라고 했죠. 처분이 나왔다 이거야. 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한다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그리고 나서 판결 나온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구간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구간을. 타임라인 구간 나눠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1, 2, 3구간을 나눕니다. 1, 2, 3. 여기가 1구간이라고 했지. 여기가 2구간, 그 다음에 여기가 3구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설이 3개가 내립을 하고 있잖아요. 학설이 행정쟁송제기 전설. 여기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행정쟁송제기 이전설. 두 번째는 행정소송제기 이전설. 행정소송제기 이전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소송종결 이전설. 행정소송종결 이전설. 뭐 뒤에 이전설은 다 똑같고 앞에 행정은 다 똑같고, 그런데 중간이 좀 다르네. 얘는 쟁송이고 얘네들은 소송. 그 다음에 얘는 제기고 이런 제기고 얘는 종결. 이렇게 좀 다르죠. 그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사후보완 행위를 했다. 여기서 사후보완 행위를 했다. 여기서 사후보완 행위를 했다. 그 사후보완 행위를 가지고 하자가 치유가 됐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은 행정쟁송제기 이전설. 쟁송은 심판과 소송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거를 제기하기 전 단계. 얘는 1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행정소송제기 이전설. 이건 소송은 여기 있고 이걸 제기하기 전에 있었던 사후보완 행위만 허용하겠다. 그것만 하자치유 사유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1 플러스 2 여기까지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행정소송 종결 이전설. 행정소송 종결은 여기잖아요. 종결은 여기서 종결되죠. 그러니까 얘는 소송 단계에서 소송 절차 과정에서 사후보완 행위를 했어도 그걸 가지고 하자치유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시험들마다 거기 경향을 봐야 되는데 이 학설명이 있잖아요. 학설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쪽 기출에서는.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문제로 옮겨놓고 출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이름을 좀 바꿔서 다르게 부르기가 좀 그래. 부르기가. 그죠? 그래서 요걸로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판례는 1설이겠어? 2설이겠어? 3설이겠어? 이게 1설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2설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3설이라고 하게 되면, 판례는 1이야, 2야, 3이야? 1하고 2하고 3하고, 여러분들 1등 하고 싶어요? 2등 하고 싶어요? 3등 하고 싶어요? 네? 뭐라고? 모르면 3이야? 네. 사실 마음은 2등 하고 싶어. 2등. 예. 2등이 제일 좋아요. 이거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그렇죠?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때 그게 넌 꿈이 뭐니 그러면 진짜 2개밖에 없었다. 과학자, 대통령.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 그냥 그게 뭐야 암기된 사항이었어요. 그래 나는 뭐라고 썼는지 알아? 항상 국무총리. 왜? 그 선생님이 너 왜 국무총리? 예. 그래서
왜 국무총리가 아니라 너 국무총리가 뭔지는 알아? 뭐 그래서 당연히 알죠. 선생님보다 많이 알아요. 왜 아냐면 집에서 계속 물어봤거든. 2인자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이걸로 물어봤거든. 1인자는 항상 정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죽어나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딱 숨어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도 편하게 뭐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래갖고 2등 막 이랬는데 여기서 1등 하십시오. 1등 행정쟁송 제기전설 이겁니다. 일설입니다. 일설. 판례도 일설의 입장. 일설의 입장. 이낙연이 되고 싶었어. 이낙연이.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뒤쪽으로 해서 여기서 이루어진 사업보안 행위를 가지고 그게 적법이라고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기각재결, 기각판결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저렇게 하자치유를 했다는 걸 봤으면 그럼 하자치유 어쨌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기로 한 거잖아. 그걸 봤으면 내가 심판을 제기 안 하고 소송을 제기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유 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쟁송을 제기하고 싸우자 이렇게 한 건데 싸우자 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사업 안 하고 그거 갖고 적법이라고 인정해버리게 되면 이건 방어권 침해잖아요. 방어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실체상 한계가 시간상 한계를 규정 짓는다는 거예요.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적 범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은 1구간 이거밖에 없다. 그게 이제 하자치유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자 7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어저께 우리 얘기했던 순서 이제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지? 그렇죠? 그래 이제 내분필이 좋다. 어저께 순서 1, 2, 3, 4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1번 뭐였습니까? 1번 노트 빨리 펴! 1번 절차 흠결 그지? 이거였지? 절차 흠결이 있을 때 절차 하자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제 기억난다. 삼각형 그리고 여러분들 상태 안 좋아졌고 난 도망가지. 그치? 여기다 삼각형 그렸고 이상한 표정들 멘붕에 빠져있고 왜요? 그러고 집에 갔잖아 나. 그치? 그 상황 그 상황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땐 도망가야지 어떡해. 그치? 빨리빨리 도망가야지. 자립심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나왔던 게 뭐야? 그래 사후보안 이제 요게 하자치유로 연결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방금 우리가 책에서 본 대로 하게 되면 요 중간에 사실 1.5가 있었던 거지. 그치? 요게 1.5가 있었던 거야. 1.5 이건 원래 끌고 들어가는 게임이거든. 1.5가 뭐였어요? 절차상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여기서 위법이 인정됐잖아요. 요게 이렇게 인정이 됐으면 그 위법성의 정도 위법의 정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위법성의 정도 무효사유야 취소사유야 요 논의가 중간에 끼고 들어간 거죠. 그걸 알아야지 하자치유 논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사항적 한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내릴 수가 없죠. 중간에 1점 하나 끼고 들어간 거고요. 저건 건 보통 언급을 안 해요. 1, 2, 3, 4를 가지. 그 다음에 3 요 흐름은 사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건데 신림동에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다 이렇게 내요. 흐름 딱 보고 흐름이 관료 이런 거 그런 거 나와야 돼. 센스가 있어요 인생은.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은 실체가 완벽하게 적법해.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거죠. 내용상 하자가 없이 뭐만 있는 거야? 절차 위법만 있는 상황이야. 이것만 가지고도 과연 바로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즉 이것만 가지고 취소 판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 거는 뭐 이거 소송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얘는 위법 사유를 시정했다. 위법 사유 시정. 위법 사유를 시정했을 때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일까?
똑같은 처분을 하면 그게 기속력에 위반될까? 이 논의의 흐름이었죠. 이거는 우리가 소송에서 했던 거고 방금 하자치유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1번 부분은 이거는 각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거기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1번은 뒤쪽 가서 각각의 절차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한 게 1.5번, 2번인 거고 4번은 이미 소송에서 배운 거고 지금 봐야 될 것은 3번 이거 남아있는 거예요. 3번 이거 봅시다. 실체상 하자가 전혀 없는데 과연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것만 가지고 취소 판결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23인가요? 233이네요. 33. 실체상 하자, 내용상 하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실체, 내용 같은 말입니다. 실체상 하자가 없이 오직 절차상 하자만 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위법 인정할 수 있냐고요. 위법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냐고. 그거 가지고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냐고요. 절차 하자만 가지고 취소 판결 법원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요번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문제 생기죠? 아까 하자치유하고 사실은 맥락은 같아요. 맥락은 같은데 하자치유에선 사후보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은 사후보완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간에 행정경제 효율성 문제인 거예요. 절차 하자만 가지고 만약에 취소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면 여기 4번 봐봐. 기속력 위반 아니잖아요. 요번엔 이유 제시하고 나서 완전히 똑같은 처분을 할 거라고요.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A 사유에 근거해서 너에게 내가 영업정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A 사유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똑같이 할 거란 말입니다. 동일처분의 반복의 문제가 생기죠. 행정경제 효율성, 동일처분의 반복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동일처분이 100% 반복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지금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는요. 작용법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절차 하자를 위법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정말 순수하게 들어가면 진짜 독자적인 위법이니? 라는 문제예요. 위법이니? 작용법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내용의 위법이 포함되지 않은 위법은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겠는가? 라는 문제로도 볼 수 있겠는데 보통 그렇게 안 보고 법원의 판결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이 절차 하자만 가지고도 내용의 위법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법원이 취소 판결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로 오히려 더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꺾어서도 질문을 하거든요. 한 번 더 꺾어볼까요? 소송 요건이랑 연결해 보세요. 소송 요건이랑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적 위법이 인정이 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취소 판결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독자적 위법이 인정될 수 없다면 무슨 소송 요건이 깨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응? 어려워? 알았어. 그래, 아직은 머릿속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봐봐. 과연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뭐 없이 실체상, 내용상 위법 없이 이것만 가지고 위법한 처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라는 문제는 이런 문제로 볼 수도 있겠고 이런 문제로 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절차 하자만 가지고 법원은 취소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거보다 한 번 더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절차상 하자만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 과연 본안 판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은 안 들어요.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본안에서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 더 앞서서 이딴 소송 자체를 허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연결고리 안 돼? 협의의 소액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의 소액.
만약에 우리 판례가 우리 판례가 절차 하자만 가지고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소장을 접수를 했죠. 너 왜 위법해? 라고 막 쓸 거 아니야. 그쵸? 처분은 이래서 위법합니다. 라고 청구 원인 쓸 거야. 근데 여기에 내용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절차를 안 밟았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걸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절차 하자만 가지고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판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소장에다가 절차 하자만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게 되면은 본안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위법성은 인정되지 못할 거라는 거잖아요. 절대 승소 판결은 받아낼 수가 없는 그런 소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잖아요. 협의 수익이 없는 거라고요. 협의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협의 수익금결로 각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 봐야 100% 패소 상황이다. 그러니까 협의 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연결될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절차 하자만 가지고는 절대 위법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협의의 수행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깜짝 놀라지 말고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논이다. 이런 건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건 너무 많이 팔린 문제거든. 이건 기성복이에요. 기성복. 독자 위법 그럼 취소 판결 누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문제를 이렇게 살짝 틀어버리면 뭔 소리야 이래버리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여기 강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뭐 이해하면 당연히 문제 다 풀리는 건데 뭘 또 그렇게까지들 또 막 이렇게 얘기하시. 형님 말씀이 진짜 맞고 나도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도 동의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긴 한데 냉정하게 학생들이 반년 요 짧은 시간 안에 진짜 그 메커니즘을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나이가 좀 더 젊어서 막 혈기왕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죽어버릴 것 같은데 힘들어서 이게 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해내기 힘들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보려고 하는 거지. 원리를 알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푼다고 하게 되면 난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그냥 이거 아니야? 그냥 뭐야 이거 아니야?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이건 거야. 그냥 당연히 결론이 이건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느끼는 거랑 똑같이 느끼려고 하게 되면 몇십 년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때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노량진에. 그럼 귀신 된단 말이야. 기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내는 길이 있고 여기서 살짝 뒤로 빠지는 길이 있을 수 있잖아. 이 빠지는 길은 한 번만 눈으로 눈팅 해놓으면 왔을 때 그때 그거다 라고만 느끼면 돼요. 그때 그거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를 어디를 보냐면 행정수용법 30조란 말이에요. 30조를 갔어요. 30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지. 1항에는 뭐가 있나? 행정수용법 30조 1항. 뭐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문제는 푸는데 요 반응이 속도가 느릴 때가 있거든. 이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속도전.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요즘 그 동계올림픽이라는 거 한다며 저쪽에서. 그렇죠? 평양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평양올림픽을 하고 있다고 자유당 새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수업 때 너무 오전 때인가? 진짜 너무 흥분하고 화를 학생들한테 낸 게 아니라 GM 개새끼들 때문에 나 그 새끼들 들어올 때부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 씹새끼들 들어오면 내가 뭔 짓 할지 다 봤거든 나. 그 새끼들 뭐 했습니까? 서류 한 장 제출 안 하고 있잖아 우리 정부에다가. 이 개새끼들이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하고 있잖아. 이 양아치 새끼들이 돈 다 본사로 빼돌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 관세장벽을 친다고? 근데 자유당 새끼들은 미국 편 들고 있잖아. 자유당 새끼들은 지금 우리 GM 노동자들을 욕하고 있잖아요. 네? GM 노동자들 옛날에 거기 부평에 있을 때 그 싸울 때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공권력에 짓밟힐 때 그때도 저는 같이 있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지금 GM 노동자들이에요. 그렇게 해고당했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 노동자들을 욕해요? 우리나라 제1야당이라는 새끼가 죽고 싶어서 이 새끼들 아주 한번 걸리면 죽인다 진짜. 홍준표 미친 새끼 아니야? 그치? 6월 13일 날 그 당 해체 못 시키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진짜. 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나라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권 들어오고 첫 번째 선거입니다. 여기서 여당이 진 적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60년 70년간 현재까지 여론전 제일 좋습니다. 여당. 예? 지금 저 당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미래는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첫 밟으면서 미국 편 들면서. 근데 미국 애들이 자유당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무시하고. 이게 뭡니까? 그죠? 친일 친미를 위해 살아가는 당 없애야 됩니다. 반대로 난 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오전에. 나보고 좌빨이라고 하는데 니들이 진짜 우파면 너희들이 민족주의자야 된다. 민족주의자를 우리는 우파라고 불러왔지 않는가. 너희들이 민족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일본을 위해 살아왔고 미국을 위해 살아왔지 않는가. 너희들에게서 민족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파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수구 꼴통이라고 말해라 이 새끼들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뒤로 못해 30년 생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끼들 살아있으면 여러분 괴롭힌다고 했잖아. 내가 무조건 괴롭히 나옵니다. 알겠어요? 우린 사람 안 괴롭힙니다. 합리적 선에서 대화 다 됩니다. 우리는 대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을 공격을 못한 거예요. 나만 좀 특이한 민주당원인 거예요. 나만 좀 공격성이 세요. 네. 근데 좀 공격성을 우리도 좀 가져야 됩니다. 난 문통 좋아하는 이유는 화내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새끼 말만 그렇게 하지. 그 새끼 대통령 됐으면 지금 트럼프 이러면 또 쫄록 쫓아갔을걸? 살려주세요. 지금 중국 때리다가 우리 한 대 더 맞은 것뿐인 건데 나 때리는 줄 알고 가갖고 살려주세요. 요지랄 떨걸요? 문통 뭐랍니까? 한판 뜹시다. 그러잖아. 그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같이 죽을 거면 싸우다 죽읍시다. 멋있게. 자유당처럼 나라 팔아먹고 일본 밑에서 똥구멍 닦아주는 것보다 멋있게 싸우다 죽는 게 낫잖아. 그리고 그게 공무원이야. 알겠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하는 공무원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공을 앞에 사로 바꿔야 돼. 그럼 뭐가 돼? 사무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무원이 되는 거야. 사무원이 되는 거야. 사무원, 공무원이 돼야지. 공무원 좋은 겁니다. 공무원 다 올 때 그럴 때 좋은 겁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일반적 기속력. 기속력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죠.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에는 뭐가 있어요? 제처분 의무 규정이 있죠. 제처분 의무. 근데 2항에 있는 제처분 의무하고 3항에 있는 제처분 의무가 다른 제처분 의무자. 행정법 분쟁의 1, 2, 3, 4 유형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2항에 있는 건 행정법 분쟁의 몇 유형입니까? 몇 유형? 이거 거부 처분이잖아.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는 판결이 거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때 거부 처분을 취소할 때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뭐예요? 얘는 절차상 하자잖아요.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될 때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된다라는 재처분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부 처분은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가 그게 안 나온 거니까 이건 요구소송이야. 요구소송이니까 얘는 2, 4 유형이죠. 2, 4 유형이죠. 절차상 하자느냐. 이건 인용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 인용처분이에요.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허가처분이라고요. 허가처분. 허가처분을 그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다툴 리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허가를 해줬는데 나한테 왜 허가해? 나 영업 안 할 건데 라고 하면 그냥 혓바닥 뽑는 게 맞아요. 그쵸? 허가해줬는데 영업 안 할 거면 하지 마. 그냥 좀 시끄럽게 조용히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좀 그쵸?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안 하면. 그걸 왜 소송을 제기해? 그치? 네, 시끄러운 애들 조용히 시켜야 되고 쓸데없는 이유로 떠드는 새끼들 아주 공중파 낭비하는 새끼들 아주 이런 새끼들 아주 그냥 다 없애야 돼. 다 우리 돈이야. 그런 거 욕 안 하면 안 돼. 혼내야 돼. 화내야 돼. 호통 쳐야 돼. 왜? 우리 돈이라고. 내 돈 가지고 저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 죽으세요. 이게 아니라고. 내 돈 쓰고 있잖아. 내 돈. 내 돈이라고. 차라리 그 돈 나 주면 내가 그거 갖고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줄게. 내 돈이잖아. 이건 몇 용이야? 3용입니다. 3용. 허가 처분이 나왔는데 처분에 상대방이 다툴 리는 없는 거거든. 그냥 경원자 관계. 그죠? 허가 처분이 나왔는데 경원자에 대한 허가 처분을 제3자가 다투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바로 3용 요 상황이죠? 그래,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보시면 저 협의의 소욕을 느낄 거란 말이야. 그냥 한 번만 느껴놓으면 되는 거야.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갑을 우리가 경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처분의 상대방을 경원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이렇게 어디다 붙이는지 기억해놔야 돼. 이쪽이 경원자야. 이쪽이. 얘가 처분의 상대방이고요. 얘가 처분의 상대방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을. 처분의 제3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처분의 제3자가 이렇게 있어요. 얘한테 허가 처분이 나왔죠? 예, 허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허가 처분에 대해서 얘가 지금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절차상 하자. 절차하자. 그냥 계속 얘기한 대로 이유 제시 흠결 이것만 보고 밀고 들어가는 거야.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갑이 허가의 요건을 갖춘 건 맞아요. 허가 요건을 갖춘 건 맞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절차하자를 보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지. 소송을 제기하면 얘가 원고고 얘가 피고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싸우게 된다 이겁니다. 싸우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걱정하는 대로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취소 판결을 하면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반복이 되는 게 맞다면 100%라면 동일 처분이 100% 반복되는 게 맞다면 말입니다. 얘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취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제거됐죠. 제거됐고 그 다음에 대세요라는 거 인정되죠. 대세요 29조 1항 인정되면 여기까지 형성력의 범위가 큰 힘 확대되죠. 그러면 원고하고 피고에게 허가처분 없는 거고요. 얘한테도 허가처분 없는 거죠. 싹 사라진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좋아. 이긴 것 같아 느낌. 그런데 얘가 이제 재처분에 이행을 해. 이전에 누구의 신청? 얘의 신청. 이쪽 신청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의 요 신청. 이 친구의 신청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 친구의 신청, 얘도 당연히 신청을 했다가 아무 대답도 못 받았겠지만 얘가 했던 신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했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 이 재처분 임무를 이행을 하면서 100% 또다시 얘한테 허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실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이 소송을 법원이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해가 돼요? 얘는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허가는 다시 등장할 겁니다. 다시 등장할 거라고요. 뭐랑 비슷한 거야? 우리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거 보면 뭐야? 죽였는데 다시 직 살아나고 죽였는데 다시 직 살아나고 이거 싸우지 말아야지. 빨리 도망가는 게 빨라. 그치? 이건 상대방이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닌 거야. 알겠어요? 그럼 협의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니? 여기 절차상 하자에 따라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기속력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행동하라. 취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써있잖아. 나올 수 있다고 써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있을 수 있다. 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협의의 소익이 있다. 다시 말해
다시 허가 처분이 재처분 과정에서 갑에게 다시 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1%는 있다. 협의의 소익은 있다.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준다. 받아주면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고 취소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30조 3항 안에는 지금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독자적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저런 소송도 오직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다투는 소송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판결 이후 상황을 예정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본안 판결 이후 상황을.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지금 전제가 30조 3항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 보면 학설이 이런 말이 있죠.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절충설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절충설. 얘 뭐라고 하는 거야? 기속재량. 우리가 행정법 얘기를 하면서 기속행위 재량행위다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속행위 재량행위 문제를. 재량행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취소되잖아. 그죠? 어쨌든 취소가 되고 그게 다시 처분해? 그래 처분한다. 근데 재량이야. 그럼 행정청이 요번에 다시 또 재량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번과 다른 결론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량권 행사 뭐 기준이 어딨어. 그렇죠? 예,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다른 결정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량행위에서는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반드시 동일 처분이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기속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절충설이죠. 절충설 생각을 해보세요. 기속행위는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인가?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인가? 어때요? 물론 법률 효과 부분에서는 기계적으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법률 효과 부분은. 근데 법률 효과 부분 말고 요건 부분이 깨져버릴 수도 있잖아. 절차 하자만 있어요. 이유 제시만 안 했어요. 사전 통지만 안 했어요. 의견 청취만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선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취소 판결 이후의 기속력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절차를 밟겠지? 절차를 밟을 거야? 밟는 과정에서 요건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없다? 그게 또 있다는 거야. 그것도 있다는 거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실을. 지난번에 내가 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청문 안 거쳤다? 행정청이? 정식 청문은 거의 재판 수준의 절차입니다. 정식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행정청이 지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청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그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의 삶과 호흡 다 알고 있거든. 내 공부한 기간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같이 지우고 복구한 기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다 보인다고요. 그래도 또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럴 땐 대처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매번 새로 느껴요. 매번. 생각지 못한 상황들을 또 마주하고 또 마주하고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거야. 행정청 지가 해봐야 4년짜리가. 그치? 꼴랑 4년짜리가 4년 동안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치? 그러면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발견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요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효과는 아니지만 기속행위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했어요. 협의의 소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오케이?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법률 요건 부분이 있잖아요. 법률 효과 부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기속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 부분에서는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되지 않고. 그 다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죠? 기속행위니까 여기 써있는 그대로만 움직일 겁니다. 전에도 요번에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 부분을. 여기서 첫 번째 대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죠. 결론이 이렇게 있으면 대전제는 뭐였어요? 요건 해석이죠. 1, 2, 3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 소전제는요. 사실 확정이죠. 이번 사건 무슨 사건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포섭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이 법에다 적용시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뭐에 주목하시면 돼요? 소전제. 소전제, 사실 확정. 이 부분이에요. 이유 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때 저도 그래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회의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이런 게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내일 뭐 문서를 좀 정리해서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나서 집에 가고 가만히 이렇게 치다 보면 못 느꼈던 걸 많이 느끼거든. 어이씨, 내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진행이 안 되는 게임이네.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이런 거가 더 있으면 좋겠군.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쵸? 그게 이유제시 기능이거든. 이유제시 기능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통제 기능이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주는 과정에서 더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통제 의견 청취는 물론이고요.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부분은 여기도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재량권 행사를 했을 때 A와 B와 C라는 세 가지의 이익을 형량을 해서 결론을 맺었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번에 상대방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D라는 부분도 있고 E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야. 뭐 공해 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상, 생활 환경상의 이익 침해라는 부분도 생각지 못했던 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친구가 노모하고 뭐 처자를 막 10명씩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형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법익이 관계법익이 새로 등장했으니까 형량은 또 다시 해봐야 되는 거거든. 결과가 여기도 새로운 사실관계, 여기도 새로운 사실관계. 그러면 말입니다.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재량행위는 여기하고 여기죠. 재량행위는 이 두 부분에서 다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속행위는요. 이 부분에서 다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재량행위가 동일 처분의 반복 가능성이 더 적은 건 맞습니다만은 기속행위도 동일 처분의 반복이 100%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인정될 수 있다?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독자적 위법성,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100% 동일한 처분 그대로 반복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러면 취소 판결 가능하고 협의의 수익 인정되고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독자적 위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기속력 간단한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거는 훌쩍 중요한 부분만 살짝 터치하고 이유 제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이고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